최근 그 국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여름쯤에 올해분 그 분담금까지 전부 납부를 완료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미납을 하고 연체를 하고 질질 끌다가 이제야 완납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최초 계약이었던 1조 7천억 원, 거기서 이제 반에도 못 미치는 6천억 원대로 납부 수준 계약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KF-21 보라매 전투기는 그 4.5세대 한국형 전투기로 F-22 랩터를 쏙 빼닮은 그런 외모를 가졌는데요. 이 사업의 시작이 이제 과거 약 한 20년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로 올라갑니다. 노후화됐던 그 F4 팬텀 전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제 자주국방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답게 이제 전투기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군대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군대는 뭐 자기 그 전투기라든가 이런 전력 강화라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요. 뭐 최근에 뭐 핵잠수함 이런 거랑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군대는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을 거고, 이제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논의가 이어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심의에 들어간 거는 노무현 정부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제 의도 자체가 불미스러운 이런 사업 논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국방 사업이라는 게 수익성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부결을 당합니다. 뭐 기사에 따르면은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매년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물론 할 때마다 이제 타산이 안 맞는다는 계산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가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와서야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제 공동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로를 개척해냅니다. 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그 특유의 사업적 감각이 도움이 됐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후에 이제 실무 조율이 쭉 이어져서 2014년도에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분담하게 되는 비용이 20%약 1조 7천억 원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뭐 그 이후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도네시아가 연체에 미납에 막 질질 끌고 막 이래가지고 개발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뭐 KFX 사업하고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그 3차 FX 사업을 통해 가지고 F-35 전투기들이 이제 좀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국방 공백을 메웠긴 했습니다. 이 FX 사업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이 강화가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방해 공작 때문에 여러 난항에 부딪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오늘은 FX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KFX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자면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가 뭐 하여튼 줄타기를 꽤 많이 했어요. 이 전투기 사업의 성공 확률이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뭐 아니면 주변 이제 동남아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하고 눈치 게임 같은 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금전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율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뭐 하여튼 분담금을 줄여달라, 뭐 기한을 연장해달라 등등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우리나라에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저런 요구들을 받아줘가지고 대신 기술 이전 비율도 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여주는데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막바지 돼가지고 뭐 시험 비행도 뭐 다닌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돼가지고 막바지에 이른 이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막 계약 사항도 미행하고 뭐 이러고 있는 인도네시아한테 분담금을 줄여줘 가지 까면서 줄여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의문이 듭니다. 이걸 굳이 끝까지 끌고 가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KF21 사업에 관심 있다는 기사가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급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진 이 자금력이 뭐 인도네시아가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내용의 금액으로 입찰을 해 온다면은 이제 사업 자체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인지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막 프랑스 라팔도 계약하고 터키 뭐 전투기도 막 계약하고 중국 전투기도 계약하고 돈도 없다면서 뭐 줄 돈도 없는데 이런 계약들을 막 이렇게 사인만 하는 그런 전형적인 블러핑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똥줄이 타는 거는 우리가 아니죠. 인도네시아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뭐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뭐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고, 뭐 우리는 지금 돈 뭐 받냐 못 받냐 뭐 요 조금 막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번 협상의 원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갑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 시작은 뭐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인도네시아랑 손을 잡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큰 도움이 없이 우리는 벌써 사업을 거의 완료를 해버렸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돈도 잘 안 주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서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인도네시아의 저런 막장스러운 요구를 다 받아주고 협상을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뭐 기술 이전의 범위가 뭐 금액 줄어든 것만큼 줄여들었다 해서 이게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거냐 하면 또 전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그 개발에 참여한 그 파견 직원이 기술 문건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이에요. 현 시대에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모든 공학 기술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사가지고 개발실에서 분해하고 분석하고 모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술 발전의 시작이죠. 뭐 우리나라도 일본 TV 같은 거 사다가 다 뜯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좀 잘 만드니까 막 람보르기니 본사에서 아이오닉 사다가 이렇게 공장에 막 들어가는 이런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이런 이미 계약사항 이런 거를 미이행하고 뭐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인도네시아가 뭐 이렇게 국제법이나 계약, 라이센스 이런 거를 준수하는 그런 서구형의 선진 국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통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허나 계약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뭐 쌩가고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중국에 들어가면은 뭐 기술 다 먹버 당하듯이 뭐 그런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인도네시아가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의 기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기술 이전이라는 게 다 시간 지연 수단이거든요. 아직 갖지 못했을 뿐이지, 뜯어가지고 막 공장에서 이것저것 막 뜯어보고 맛보고 하다 보면은 조악하더라도 모방품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자기네 자체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또 우리가 완제품 만든 것까지 주고 이러면 이제 그들이 뒤에서 뭐 핵심 부품은 모르더라도 뭐 기타 뭐 다른 뭐 나사 같은 거 뭐 못 만들겠습니까? 뭐 부품 이렇게 찍어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리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결국 메인터넌스 비용조차도 못 얻어먹는 그런 닭줬던 개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협상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상수를 했듯이 인도네시아가 이미 개발에 참여했던 그 파견 직원이 기술 문건을 유출하려다가 적발이 된 사실이 있어요. 뭐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은 어쨌든 본인네들이 이렇게 기술을 훔쳐가지고 가져갔는데 뭐 막상 기술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뭐 또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그 북한하고 정치, 사회, 문화, 기술 있습니다. 스포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전투기 기술을 줬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기술을 또 북한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안 한다 하겠죠. 뭐 계약할 때 뭐 기술 유출하지 말자, 오케이, 뭐 이런 사인 했겠죠. 근데 안 지킵니다. 다 지켜지지가 않아요. 위에도 얘기했지만은 안 지켜집니다. 선진국들도 잘 안 지켜집니다. 이거 상호 신뢰 사회에서도 잘 안 지켜져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전투 기술 줬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북한하고 공유를 해버리고, 뭐 어쩌면 북한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우리가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북한이 이런 부분을 아니까 이걸 노려가지고 인도네시아랑 협약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거 협상을 이런 내용의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호구같이 퍼주는 듯한 계약을 황급하게 마무리하면서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뭐 돈이 뭐 사실 조 단위 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산업 스파이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적국을 이롭게 해주고 간첩, 매국노 수준의 이제 만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조사가 돼야 돼요. 이게 조사를 하고 관계자들은 처벌이 되고 해당 협상은 폐기가 되는 게 맞는 방향일 겁니다. 어찌됐든 폐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랑 관세 협상을 분석하면서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이 관세 협상이 현대판 을사오적에 비견할 만한 정말 매국노 개쓰레기 같은 협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 산업 스파이의 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 있고, 상대 국가가 북한하고, 북한 우리 적단체잖아요. 적성단체잖아요. 그런 데랑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막 앞주머니 뒷주머니 할 거 없이 탈탈 털어가지고 오히려 막 갖다 바치는 이런 호구 수준의 협상이 과연 의도가 뭔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사회 담론화 돼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어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국가의 우리나라 이제 과거를 보면 국가 수장이 이제 적 교례 단체 수장을 만나가지고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USB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걸 직접 막 TV도 중계도 해줬어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지 참 걱정되기만 합니다.